네, 경남 거제 멸치잡이 어장집의 장남,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또 최연소 국회의원,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죠. 거대한 산이라는 의미의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 그를 상징하는 화려한 수식어들 참 많습니다. 지난 주말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문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이 세 사람의 인연, 깊고도 복잡합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평생 정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박 대통령에게까지 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들의 깊고도 복잡한 인연, 오늘의 시사 멘토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지연 앵커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한 문제, 이 박찬종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오늘 갔다 오셨어요, 빈소에? 어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고 내일 또 가봐야지. 저기 우리 박 대표님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는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으시죠? 인연이 많지요. 제가 뭐 얘기 들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 박 대표님 같이 식사할 때 뭐 김치도 이렇게 얹어주고 그러는 사이라고 그러시던데. 근데 그 토막만 얘기해버리면 시청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예. 그러니까 80년대 민추 만들 때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 말하자면 두 분을 모시고 김영삼, 김대중 예, 두 김대중. 분이요? 그 제가 인권위원장을 하고 12대 선거 때도 바람을 일으켰는데, 제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고대합 시위 사건으로 저와 조순정 의원 등 여러 명이 걸려들어가 제가 변호사물 정지당하고, 예. 그리고 이제 문민 틀을 강화한 6.29 후에 직선제 개헌이 예. 통과됐거든. 그거는 전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희생 헌신 위해서 가능했던 일인데, 막상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분이 분열해 버렸단 말이죠. 예. 그때 13명의 우리 야당 의원들이 정풍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후보 단일화 촉구운동을 했는데 끝내기 무산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조순정 의원하고 장교욱, 이철 의원은 각각 원대 복귀를 안 하고 무소속으로 남아버렸죠. 그래서 무소속이 된 것이고, 그래가 이어오다가 이제 15대 선거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갈래로 저를 이제 자기 상도동계니까 예, 그러시죠. 그렇게 따지면 상도동계 비주류지 저야 비주류. 아니 뭐 같은 그러니까 이제 주류, 원대 복귀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설득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뒤부터 예. 제가 그 신한국당 상임 고문도 하고 그 15대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제가 책임 맡아가지고 47개 선거구에서 25개에서 신한국당이 당선됐어요. 예. 근데 그게 전부 1% 차이야. 아. 그래서 김 대통령께서 저는 전국구 2번을 포기하고 그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자네 공이고, 그러니까 국회도 못 들어오게 됐으니 예. 정무장관 하라고 투표 끝나고 사흘 뒤에. 그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이 유권자들이 볼 때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국구 21번으로 뒤로 물러섰는데 그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장관 수락한 것처럼 보이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이 양반 한 일이 예. 말씀이 에이 고집이 너무 세다고 그랬다고. 근데 본인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고 예, 많이 평가들을 하는데, 대표님 보실 때 YS 어떤 분이셨어요? 이 직정경행하는 분이죠.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절대로 물러서질 않아요. 그래서 주역의 아주 대가이고 운세하게 이 대가라고 예. 알려져 있는 분, 내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이런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와 덤벼들거나 반대하거나 경쟁하면 예. 그쪽이 넘어진다 이거죠. 아하. 그 박정희 대통령도 김영삼 총재를 어찌하지 못했다 이거죠. 이렇게 뭐 좀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순화시켜 보려고 하다가 11.6을 맞았고 국회의원직 박탈을
지으면. 10월 4일에 의원직을 박탈하고 22일 뒤에 결국은 시해를 당했는데 거기 그렇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을 휘어잡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법정에 세웠고 그렇죠. 감옥에 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회창 후보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지만은 그걸 끝까지 덤벼들었거든. 자기를 총리시키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건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정면으로 IMF 사태를 초래하고 어떻게 APEC 총회에 가느냐 가지 말라고 그리고 인형 만들어 가지고 당원 단합대에서 YS 인형을 두들겨 패는 이런 걸 연출하는 꼭대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결국 안 되지요. 결국은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이 가슴 깊이 있는 앙금은 이렇게 벗어졌을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잊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하자마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먼저 그 모습 잠깐 보시죠.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오자마자 찾았고요. 근데 자, 여기 판넬 잠깐만 비춰주시겠어요? 이 판넬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찬악은 용납을 못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한 98, 9년 정도 됐는데 이 반사회적 성격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이 차남이시죠.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2대에 걸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이 전 대표, 당시의 전 대표죠. 한테 사실상 유신의 2인자라는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요. 계속 이게 이런 식의 관계가 이어졌으면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이게 앙금이 참 없어지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는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역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하고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하고 양분해서 나누면 박정희 정권 시대의 그 투쟁의 강도가 더 가열찼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압박감이 박정희 대통령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화해는 됐을지 모르겠으나 서로가 서로를 잊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인간의 역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정치도 사람의 감정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도 종문은 안 가고 조의문만 전달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깊었던 분이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 심정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50 시절에 우리가 민주협하고 야당할 때를 보면 절대로 용납 안 했어요. 절대로 용납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용서는 했을는지 모르겠으나 잊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모욕적인 일을 많이 당했다. 물론이죠. 가택연금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완전히 사형 판결해서 미국으로 추방하고 그런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상 가는 그 쪽에서 껄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돌아가신 양반이야 뭐 오든 말든 뭐 상관이 있습니까만 가는 쪽이 그 유족이나 찝찝하다. 유족이나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죠. 거기 어떻게 쉽게 올 수 있겠어요?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근데 지금 전두환 정권 당시에 가택연금 당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 판넬을 보면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순간 저희가 한 3가지를 뽑아왔는데요. 83년에 23일간의 단식 투쟁,
했습니다. 이때 그 기억하시죠? 그 옆에서 지켜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외신 기자들한테 예. 보도 자료 같은 거 나누어서 연락하고 예. 하는 일을 했는데 예. 그때 보통 15일이 한계입니다. 15일이 아무리 예. 강한 사람도 23일까지 갔던 것은 이 본인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어떤 한계점까지 내가 들어누워서 이렇게 이게 죽음을 각오했다 하는 것이 어떤 전파돼서 그 민주화의 어떤 기운을 하루라도 더 생성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 때문에 23일까지 갔고 나중에는 본인이 실신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강제로 링거를 꼽아가지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 같은 이도 가서 설득도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밟았는데 예. 그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정 경영의 성격인 동시에 믿는 바를 위해서는 목숨도 이제 버릴 각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점이 전두환 정권으로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갖고 목숨을 잃는 사태고 뭐 어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이 93년에 이제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 임명장 수역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아까 이회창 전 총재하고의 관계는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87년 사진을 지금 여쭤볼 게 있어요. 가족분들 다 만나보셨어요? 대표님? 언제? 언제든지요. 한 번이라도. 아, 김영삼 다 전 봤지. 대통령. 예, 예. 근데 큰아드님,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철 씨만 계속 나오거든요. 큰 아들은 대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격리된 곳에서 따로 살기 때문에 이 가족 모임에 있는 노출을 안 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제가 그래서 저거고, 지금 여기 손명숙 여사의 젊은 시절 얼굴도 지금 이 사진에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 건강이 좋지 않은데 예. 그 병명 같은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없네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여쭤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 아무리 대통령의 가족이라 그러지만은, 그건 사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부터 예. 이게 아주 이 격리돼 가지고 이게 의료 시설 같은 데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개된 일이 없어요. 아, 손명숙 여사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치를 때 보면 예. 그 소녀사가 골목마다 다닙니다. 남편을 대리해가지고.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 중대 선거가 됐을 때도 본인은 연설만 하고 다른데 지원 다니고 예. 실제로 이 표를 얻는 조직원들 관리하고 하는 것은 소녀사가 직접 했고 아, 그리고 그 부친께서 바로 손 여사님의 부친. 아니 김영삼 대통령 선생님 부친 부친, 김홍교 예, 예. 옹께서 예. 아드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투 들고 다니면서 운동보다 돈 주고 그랬지요. 멸치도 또 갖고 오시고.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를 편하게 지내 본인은 다른데 지원 유세를 다니고 아, 이 바닥을 본인의 훑으면서 지역구는 부인하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 그 선거구는 여촌 야도 현상이 6, 70년대 계속된 곳이니까 부산 선거구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김영삼 후보가 낙선할 이유가 전혀 없어. 아,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유세 다니고 예. 그리고 사실 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박 대표님도 상도동계에 속하시고 김무성 대표도 상도동계 막내에 속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서청원. 친박계인 서청원 전 대표께서도 또 상도동계의 핵심에 속하시고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도 상도동계에 속하시고 예? 뭐 이거 뭐 안 속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김문수 전 지사도 상도동계 15대 선거 때 그죠? 그 공천 받았지요. 아니- 15대 선거 때 김문수, 이재호 그다음에 민중당 출신들이요. 예, 그 다 그렇게 민중당 출신들이 예. 또 그 마사회 회장 지낸 이 누군가 또 있는데 아,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이게 우리 이 정당이 사가 양대 정당 구도에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충청도의 김종필 총재 이런 삼자 구도에 압도적으로 김대중, 김영삼 양자 구도가 되다 보니까 예. 그 인재들이 그렇게 몰려 분산됐단 말이죠. 아, 그래서 먼저 대통령이 된 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발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도 그게 뿌리 씨앗이 그렇게 이제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생성이 됐다. 그 한국 정치 그런 특수성이 배경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이제 26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대표님과 얘기할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어제 아침 5시쯤 돼가지고 예. 방송사 YTN을 포함해가 막 전화가 걸려서 깨었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전 4, 5일 전 수요일 날 김현철 교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뭐 일이 있어 가끔 통화를 예. 하는데 아버님 어떠시냐 그러니까 그만 하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날 이 예. 오전 내내 예. 오후에 제가 빈소 갈 때까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6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6년 뒤 예. 그 두 분의 나이 차이만큼 예. 차이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이 예. 한 7년 전에 건강하실 때 예. 회초리를 들고 예. 우리가 문민틀을 희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예. 후계자들이 알겠습니다. 아주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라면서 예. 예? 공천을 가지고 친박, 알겠습니다. 비박, 친노, 예. 비노 싸우는 거 시간이 너무 이 지났어요. 회초리를 그냥 들고 알겠습니다. 이 버릇을 고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가셔버렸느냐. 알겠습니다. 진짜 참 안타까운 마음은 아마 온 국민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